당대표 권한대행 모시고 간단한 인사 말씀 전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당대표 후보님과 최고위원 후보님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준영입니다. 오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1차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신 참여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주적 방식의 지도부 선출을 통해 당의 정당성을 높이고 확고한 당 체제를 확립하여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더 강하게 대항하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민생복지 국가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인지를 당원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민주주의 정당도 당원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당 민주주의의 뿌리자 조국혁신당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국민들께 더 빠르고 더 선명한 정체를 약속드렸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적임자를 당원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으로 전진하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당원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당대표 권한 대행 단 하나의 어색함도 없이 정말 단호한 의정 활동을 통해 마치 원래 내 자리가 아니었나 싶을 만큼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준영 당대표 권한 대행 말씀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는 서왕진 중앙당 선관위원장의 인사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왕진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신생정당 조국혁신당에게 690만 표라는 놀라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12척의 쇄빙선, 예인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 속에 무너지는 국가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라고 하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 조국혁신당이 받들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는 7월 20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16만 당원 모두가 함께하는 전국 당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당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통해 당의 의사결정 체계를 확고히 하는 첫 선거입니다. 아울러 전 당원들이 함께 당의 주춧돌을 세우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7일 대구 순회간담회를 시작으로 7월 12일 부산, 7월 13일 정읍과 광주, 7월 14일 대전까지 총 5차례의 지역 순회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대표 후보, 최고위원 후보를 모시고 후보 간 상호 토론이 포함된 온라인 토론회도 진행합니다. 오늘이 그 첫 번째이고 16일에 2차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강고한 지도부를 세우고 당이 자립, 자강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로 조국혁신당의 힘찬 미래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우리 혁신당의 첫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7월 20일 전국 당원대회까지 당원 동지들의 주권이 차질 없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왕진 중앙당 선관위원장님께서는 아마 후보들은 눈치채지 못하셨겠지만 숨은 곳곳에서 후보들의 면면을 세심하게
체크하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회관 2층과 지하 1층에 있는 식당 줄을 서서 아무도 모르게 후보들을 관찰하셨습니다. 네, 어떤 점수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당원들에겐 어떤 선택을 받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많은 내빈들이 참석해 계십니다. 토론 현장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후보분들 큰 부담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기초를 다지고 미래를 이끌어갈 당대표 후보는 조국 전 대표가 단독 입후보하였음을 전해드립니다. 최종 2인을 선출하게 될 최고위원회는 총 3인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먼저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조국혁신당 당대표 후보 조국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또 국민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최혜병 특검법을 거부했습니다.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최혜병의 목숨을 2번 앗아간 셈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체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집권 내내 국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도 대통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어떻게 남은 3년을 살 수 있겠습니까? 최혜병 특검법 국회에서 재의결할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떳떳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무도한 정권을 단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저는 당대표 연임에 도전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폭풍우를 헤치고 12척으로 구성된 조국혁신 함대를 출항시키고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민의 뜻과 명령을 따르고자 다시 백척 간두에 섭니다. 제 마음에 늘 귀하게 품고 있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백척 간두 진일보입니다. 백척의 장대 위에서 위태롭게 서서도 머뭇거리거나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앞으로 나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2019년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 백척 간두에 섰습니다. 이후 저와 제 가족은 무간지옥에 떨어졌지만 촛불 시민께서 구해주셨습니다. 2024년에는 창당을 위해 다시 한번 백척 간두에 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비판, 조롱, 비아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690만 명의 애국 시민들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3번째 백척 간두에 섭니다. 다시 가시밭길을 헤치고 나아갈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가 국민에 의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2명 의원들만의 정당이 아닌 50만, 나아가 100만 명의 당원이 함께하는 정당으로 커야 합니다. 17개 시도당 창당 완수로 그 뿌리를 계속 뻗어 나가야 합니다. 전국 정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저 조국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입니다. 조국혁신과 정치개혁을 위한 결의와 능력이 있는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나가겠습니다. 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아 국민께 선보이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당이 세운 원칙에 따라 선거에서 후보를 낼 곳은 내고 내지 않을 곳은 내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치열하게 뛰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을 이끄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을 원내 3당으로 만들어주신 690만 명의 유권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희망을 이루는 정당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끌겠습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빠짐없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마침내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조국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더 커진 조국 혁신당을 이끌고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강하게 누구보다 선명하게 싸울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손으로 더 당당한 더 단단한 대표를 뽑아 주십시오. 내가 조국이다. 내가 조국 혁신당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도록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후보의 정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국 후보라고 지칭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제 마음속에 또 당원분들의 마음속에 대장으로 자리 잡았던 그 강렬한 모습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오늘만은 그 죄책감을 내려놓고 당대표 후보 조국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의결을 통해 조국 당대표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2부 사회는 반가우실 겁니다. 조국 후보가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2부에는 조국 후보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부 사회자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저희는 인서트 영상을 살짝 보고 오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2019년 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백척강구에 섰습니다.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권을 헌법에 규정하겠습니다. 저 조국은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민의 뜻을 이뤄내는데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저 조국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께서 저를 한 번 더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다면 그 압도적 지지의 기초에서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뤄내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손으로 더 당당한 대표, 더 단단한 대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로지 진일보 또 진일보 하겠습니다. 당원 여러분이 조국 혁신당입니다. 당원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이 너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당원들의 눈높이는 대표님의 멋진 모습에 맞춰져 있는데 시도당의 활동은 그것을 따라가기가 어렵고 결국 시도당은 당원들에 대한 지도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중앙당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도당과의 유기적인 결합이 부족합니다. 즉 지방선거라도 빨리 치고 나가야 진도를 빼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진도 빼겠습니다. 대표님과 의원님들은 공중전과 정책을 준비하시는 일만도 바쁩니다. 제가 대표님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누구보다 지역의 현실을 잘 아는 사람, 제가 중앙당과 지역의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당의 스케일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대정신의 스케일입니다. 중앙당이 앞서 싸우고 시도당이 지원하는 스케일업입니다. 둘째, 역할의 스케일업입니다. 시도당이 중앙당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시도당이 중앙당을 견인해나가는 그러한 역할의 스케일업이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과 학습의 스케일업입니다. 저는 조국 정치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많이 마쳤습니다. 조국 정치학교에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우리 당의 정책과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권당원 혁신 행동을 만들겠습니다. 지역과 시민사회와 꾸준히 연대해 100년 정당 정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숨겨진 보석 찾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공화국 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야7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제7공화국 운동본부를 제안합니다. 저 김선민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저 김선민을 크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부 최고위원 후보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당대표 후보 조국입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세 사람의 정견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작에 앞서 후보들의 좌석 배치,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진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후보님들께서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3분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주어진 시간이 넘으면 발언을 중단시킬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타종을 한번 해보시죠.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정견 발표 순서는 사전에 추첨된 순서에 따라 정도상 후보, 김선민 후보, 황명필 후보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견 발표는 후보당 각 3분입니다. 정견 발표 시간 관리는 후보자의 정견 발표 시작과 동시에 타종 1회, 종료 1분 전 타종 1회, 종료 시각에 타종 3회, 그리고 종료 시간 10초 경과 시 유튜브 생방송 마이크 소리를 음소거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는 앞에 있는 타이머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먼저 첫 번째 기호 3번 정도상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당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3년은 너무 길다. 3번은 너무 좋다. 최고위원 후보자 기호 3번 정도상입니다. 우리 당의 스타트업은 아름다웠고 위대하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차고에서 애플을 스타트업했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애플은 스케일업을 거듭하여 스티브 잡스가 없어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혁신하는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은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스티브 잡스가 차고에서 스타트업을 했던 애플처럼 스케일업을 해 나가야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의 공약은 우리 당의 스케일업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대 정신의 스케일업입니다. 중앙당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물론이고 7공화국으로 가는 과정과 목표를 설계하고 그 목표에 도전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시도당은 국가주의와 중앙주의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 중심의 균형 발전과 지역 자치의 과정과 목표를 설계하고 도전에 나서야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그 일을 하는 최고위원이 되고자 합니다. 둘째, 역할의 스케일업입니다. 각 시도당은 풀뿌리 당원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중앙당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당원 배가 운동은 물론이고 지역 주민과의 거버넌스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주력하고 다가오는 모든 선거를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앙당의 지원을 받는 시도당이 아니라 중앙당을 지원하고 견인하는 시도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시도당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행동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학습의 스케일업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제1당이어야 합니다. 이 목표는 교육과 학습의 스케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가칭 조국 정치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출직 후보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함양시키고 적절한 선거구에 출전시켜 당선시키는 것이 조국 정치학교의 목표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제 다른 공약은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 호남에서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22대 총선 승리의 에너지를 이번 재보궐선거에 쏟아야 합니다.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곳에 당력을 집중하여 10월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호남의 조국혁신당의 교두보를 확보하겠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 3번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호 1번 김선민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국회의원 김선민입니다.
지난 4개월 우리가 함께 쓴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당당히 역사에 섰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권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100년 정당 조국혁신당이 될 것입니다. 저 김선민, 우리의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을 들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의사가 된 후 30년 인권 복지 정책으로 다졌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세계보건기구, OECD에서 일하면서 사회권 선진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직원 4,000명 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으로 조직 운영 확실히 챙겼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저의 경험을 100년 정당을 만드는 데 남김없이 쏟아붓겠습니다. 저 김선민,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에 기여할 적임자입니다. 일찍부터 시민사회와 함께했습니다. 지역에 살고 일하며 지역민의 아픔을 보듬었습니다. 저 김선민의 눈은 누구보다 당의 비전과 일치합니다.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고 사회권의 기치를 내건 조국이 바로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김선민은 누구보다 끈질기게 조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지킬 사람입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이 100년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께 4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을 만들겠습니다. 살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 당원들과 만들겠습니다. 둘째, 주권당원 혁신행동을 만들겠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전략에 반영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100년 정당 정치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100년 대계를 이끌어갈 신규 당원과 인재를 발굴하겠습니다. 넷째, 제7공화국 운동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야7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와 함께 개헌을 점화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풍파도 견뎌낼 단단한 성을 쌓아야 합니다. 그 성의 이름은 100년 정당 조국혁신당입니다. 저 김선민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크게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기호 2번 황명필 후보의 정견 발표를 듣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분개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하라고 독립을 보장해 주었더니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물어뜯고 모욕하고 비웃더니 결국 우리로부터 앗아갔습니다. 사람 향기 나던 그 사람을. 시간이 흘러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섰지만 서초동 촛불 집회에 모여야 했습니다. 다시는 잃고 나서 울지 않겠다고 힘을 모았지만 우리의 힘은 모자랐습니다. 밖에서 영치금을 모으고 선물을 보내도 미안한 마음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습니다. 2년을 감옥에 가더라도 10년을 두고 싸우겠다. 10년을 싸우시겠다면 그 옆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봉천동 작은 카페에서 조국 대표와 나눈 얘기였습니다. 사실은 아이고 이 양반 아직도 이렇게 순진하시네. 감옥 2년 갔다 오면 일반 지지자들은 몰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안 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 저라도 있어야겠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좀 건방진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 이렇게 좋은 정치인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그때는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다 빚을 지고 살아간다. 그러니 무임승차했다면 차비를 지불하라는 평소의 소신. 그 소신에 따라 빚을 갚겠다는 여러분과 똑같은 이유로 시작했습니다. 꼭 어떤 직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당원으로 함께 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다만 제 장점이 있다면 당을 위해 그 쓰임새를 최대화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깨달았습니다. 내 장점을 살리면 당이 더 나아질 수 있겠다고. 노사모 창립 멤버로 시작해 조직을 만든 경험, 시민단체 활동가로 조직을 이끌고
시민들의 요구를 제도로 관철시킨 경험, 안티조선으로 시작한 언론개혁운동,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의 달인. 예비 대표님이 공중전과 정책을 준비하시느라 바쁘니 저는 그것을 보완하고 집을 짓는 일을 하겠습니다. 중앙당과 지역을 아우르고 당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일, 열린우리당부터 시작해서 열린민주당까지 밑바닥 정치를 해본 사람,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최고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의 뼈아픈 패배 다시는 겪지 않겠습니다. 제 마지막 에너지와 정치적 삶을 우리 혁신당을 위해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젊은 패기 기호 2번 황명필입니다. 예,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제 토론은 총 2개의 주제에 대해 각 후보자가 순서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 토론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민 청원이 어제 기준으로 1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후보님들이 생각하는 검찰 독재 조기종식을 위한 조국혁신당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답변 종료 5초 전에 1회 타종, 종료 시간 10초 경과 시 생중계 마이크 소리는 음소거됩니다. 김선민, 황명필, 정도상 후보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호 1번 김선민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첫 번째 사유가 충분할 경우 대통령 탄핵, 그리고 둘째 임기 단축 개헌, 셋째 그리고 검찰 개혁 입법에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탄핵의 여건은 빠르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사유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청원 130만에 달하는 등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당은 특검법을 지속해서 발의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유가 밝혀진다면 탄핵 소추안 발의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개헌을 통한 그 임기 단축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윤 정부의 조기 종식뿐만 아니라 국정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도 4년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계십니다. 윤 정부를 조기 종식한 이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을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우선 우리 당은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그리고 표적수사 금지, 압수수색 요건 강화 등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야당과의 협력들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다음은 없다는 자세로 다른 당 의원님들을 최대한 설득해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기호 2번 황명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어쩔 수 없이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도 탄핵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현장에서 뛴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2년간 매달 울산에서 새벽에 일어나 아침 8시 차를 타고 촛불 집회를 왔다가 집에 1시, 2시 되어서 도착하곤 했습니다. 탄핵에 대한 열정은 그리고 그 갈망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는 치밀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최근 그 헌재의 재판들을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늘 5대4로 보수적인 판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있어서는 그들은 더더욱 보수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트랙으로 가면서 개헌을 먼저 추진하고, 개헌을 추진하다 보면 그 안에서 그 국힘당 의원들도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200석을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위기가 찾아오면 양심선언을 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 자체만 추진을 했다가 혹시나 부결되어 민주 세력이 역풍을 맞아버리면 큰일이 날 것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투 트랙을 현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정도상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의 탄핵에 대한 전략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심을 믿어야 합니다. 탄핵은 법률이 아니라 민심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의 탄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노무현 탄핵은 기각되었고 박근혜 탄핵은 인용되었습니다. 노무현 탄핵은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되었고 박근혜 탄핵은 민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사법적 증거가 없어도 특히 특검이 수사 중일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던 민심이 끼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이 200만 원을 넘어 300만 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미 했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탄핵에서 조금 더 큰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 강력히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개헌입니다. 7공화국으로 가는 개헌을 착실하게 준비하여서 우리 당이 개헌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간다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에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과 개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갈 때 우리 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검찰 4개 법안 혁신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의 주제는 조국 혁신당이 3월 창당 이후 많은 당원들이 입당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대중정당으로 뿌리내리고 강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과 당원 확대가 필수 조건입니다.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외연 확장, 당원 확대 전략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입니다. 황명필, 정도상, 김선민 후보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황명필 후보님 부탁드립니다. 정당이 대중정당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선수와 서포터들이 있어야 됩니다. 즉 선수는 출마를 하실 분들이고 서포터들은 당원들이 되겠죠. 우리는 지금은 다른 정당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그 정당의 장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의당이 왜 저렇게 끈끈하게 오랫동안 지켜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노동 현장 중심으로 정의당의 근간을 받쳐주던 많은 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국혁신당도 당원들의 그런 끈끈한 힘으로 그 대중정당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들은 지금 계신 의원님들이 너무 훌륭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겐 최고의 전직 인재 영입 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선수들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원들이 제가 지역에서 만나보면 정당 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6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쭈삣쭈삣 하시는데 정당 생활이 재미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정당 생활이라는 것이 민주시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나시면은 부담감 없이 많은 활동들을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그들의 당비로 우리가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면서 외연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기호 3번 정도상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거 때와 평시 때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선거를 통해서 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중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외연 확장, 당의 확대를 위해서는 호남 보궐선거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미 호남 보궐선거 한 곳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를 상당히 진행하였고 지금 당원으로 가입하겠다고 대기하는 숫자가 3,000에서 5,000 명 정도가 됩니다. 만일 호남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면 우리 당의 당원이 주권 당원이 3,000에서 5,000 명 정도 확장될 것임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호남 보궐에서의 승리가 우리 당의 외연 확장에 큰 발판이 될 것이고 호남 지방 정부의
만들기 위한 교두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평시입니다. 우리 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주요 목표로 내걸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사회권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우리 당의 의원들과 법률 및 의원들께서 법률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캠페인을 통한다면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을 믿고 입당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김선민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창당 초기에 국민들이 우리 당에게 보내주신 열기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100년 정당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100년 정당이 된다는 것은 첫 번째는 100년 동안 할 일을 필요로 합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이 지금 절체절명의 과제이긴 하지만 이걸 100년 동안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고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내세운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그것도 책상 위에서 만들어서 문서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그런 비전이 되려면 사회권 청사진을 들고 직접 유권자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유권자와 함께 다듬어 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말하는 사회권 선진국 대장정입니다. 이런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의 비전을 국민의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외연 확장의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할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50대 남성 수도권 중심이 우리 당의 기본 지지 세력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100년 정당으로 가려면 청년, 여성, 지역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100년 정당 정치학교, 주권당원 혁신행동을 통해서 중앙당이 지역의 인재와 직접 소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당 홀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제7공화국 운동본부가 바로 외연 확장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세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각 후보당 5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하고 답변 시간은 30초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종료 30초 전에 1회 타종이 있고 종료 시간 10초 경과 시 생중계 마이크는 음소거됩니다. 그러면 이번 토론에서는 기호 3번 정도상 후보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선민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저는 가칭 조국 정치학교를 개설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미 커리큘럼을 짜두었고 혁신연구원과의 협의만 끝나면 강사를 섭외하고 학생을 모집할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지역 미디어와도 같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김선민 의원님께서는 100년 정당 정치학교를 말씀하셨는데 100년 정당 정치학교의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운영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운영 방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딱딱한 강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정치를 지망하는 지망생들과 함께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첫 번째는 정치를 지망하는 지역의 청년, 여성 그리고 많은 정치 초년생들에게 정치를 어떻게 해가는 것인지에 대한 리더십을 발굴하는 것, 그것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내건 각종 정책, 민생 정책, 특히 사회권 선진국과 관련된 그런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토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가 내건 기치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소 어려워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100년 정당 정치학교의 모습입니다. 네, 아직은 정확한 운영 계획이 좀 나오시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에는 황명필 후보자께 묻습니다. 제가 황명필 후보자의 공약을 찾으려고 결국에는 드릴 수 있는 게 홈페이지밖에 없었는데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없었고 모두 추상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공약 1은 의리 있는 정치를 보이겠다는 추상이고
공약 2는 조금 논쟁적이고 공약 3은 뭐 최고위원이라면 누구나 지역을 돌아다니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뭐 어떤 최고위원이 다 하시는 일이겠죠. 그래서 약간 논쟁적인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진영 재집권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현수막을 걸어서 시작하시겠다고 해서 약간 좀 빵 터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명필 후보님에게 민주진영 재집권위원회가 뭔지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시려면 지역적 차이를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험지라고 뭐 이렇게 누가나 얘기를 하는 영남에서 20여 년 고생을 해왔는데요. 이 호남 쪽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아까 정도상 위원장님 당원이 뭐 3천 명이 입당을 뭐 줄을 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국힘당에서 다 정치를 했거나 혹은 민주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자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도 민주진영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치 외의 영역에 있던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매력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는 민주진영 재집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 울산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지지난 지방선거 전에는 시의원도 한 명 당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만 그 지역의 조직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서 또 수많은 민주시민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방정부를 한번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인데 그런 이제 그렇게 매력적인 표어와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모신다, 우리가 당신들을 필요로 한다라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는 결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일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그 민주진영 재집권위원회 역시 구체적인 것은 좀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상적으로 계속 가시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준비하셔서 민주진영 재집권위원회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조금 공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기호 1번 김선민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죠. 네, 황명필 후보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영남 지역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하시느라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민주진영 재집권 준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셨고 또 정도상 위원장님께서 후보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영남의 특수성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이제 수권 정당, 100년 정당으로 가려면 지방선거에서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서 우리가 당선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하면 민주진영 재집권 플랜을 짜다 보면 우리가 최대한 많은 후보를 당선을 시켜야 하는 그 목표와 상호 배치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남 지역에서 그 제한된 파일을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점유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것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지방선거 이번 지방선거 전에 결선 투표제가 꼭 반영되기를 바라고요.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면 제가 부담 없이 싸울 수 있는 지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에 결국 풀뿌리 정치라는 것은 구의원들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이 동네 선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의원 한 명 한 명이 지나다니면서 퇴근하면서 아이고 요새 장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표들을 모아가는 것인데 이 구의원 자리를 보면은 2명이 되는 데가 있고 3명이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4명까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같은 경우는
세명되는 자리는 무조건 국힘당이 2개를 가져가고 민주당이 하나를 가져가는 뭐 그런 양상이었는데 요 3인 지역구에 우리 조국혁신당에서 괜찮은 후보들이 나가면 하나씩을 가져와서 국힘당 한 석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4인 선거구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무조건 당선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례투표도 마찬가지로 비례투표도 이제 3명 뽑히는 데가 있고 4명 뽑히는 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집중해서 우리가 선거 전략을 짜면 전체적인 파일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정도상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스케일업이 필요하다는 그 후보님의 공약에 매우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당은 이제 시도당 창당을 물론 호남 지역은 다 끝냈고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도당을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의 특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지율이 매우 높았지만 그렇지만 그 호남 지역이 워낙 민주당 당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케일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남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시도당을 스케일업하기 위해서 호남 지역에서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지역적 차이점들을 가지고 가야 할지 그런 차별화된 지역 전략에 대해서 정도상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당이 지난 선거에서 45.8%의 전북 득표를 했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은 7월 첫째 주로 21%입니다. 5월 셋째 주를 지나면서 계속 19%에서 23, 4% 어쨌든 27%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제가 기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창당된 지 50년이 넘은 정당의 50%를 지지를 받고 있고 우리 당은 창당된 지 4개월 만에 20%가 넘는 지지율을 받고 있다. 당신이 기사를 쓸 때 이것을 왜 염두에 두지 않고 기사를 쓰느냐. 창당 4개월 만에 호남에서 20% 지지를 받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호남 지역 시민들의 지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호남에서는 지역위원회 활성화를 매우 빨리 해야 됩니다. 지역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위원장들이 우리 당원 모집이나 외연 확장, 스케일업을 하게 되는 이런 기회를 충분히 빨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강특위를 통해서 호남 내 지역위원회 구성을 하루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황명필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 시작하십시오. 네. 기호 3번 정도상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짧은 것 하나랑 짧은 걸로 2개 여쭤볼 텐데요. 그 아카데미 이름이 조국정치학교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당의 어쨌든 당이 시스템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름이 물론 뭐 가칭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전반적인 우리가 뭔가 네이밍을 정하고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수천 명이 입당한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조직적 입당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 기본적인 기조가 후보를 내되 어쨌든 괜찮은 후보를 낸다라는 것인데 그 검증이 좀 우려가 돼서 그 검증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보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짧은 대답 드릴게요. 조국정치학교와 혁신정치학교 둘 중에서 하나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혁신연구원과 상의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지금 정읍에 재보궐선거가 있을 텐데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부터 재보궐선거를 예정하고 후보자들을 여러 검증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한 2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었고 이 후보자들끼리 경쟁을 통해서 현재 우리 당에 입당을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이것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좀 일찍 해달라고 하니까 정읍 시내에서
그 민주당과의 관계 때문에 아직은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만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곧장 정읍 내의 당원들만 한 5천 명 정도가 유지가 되면 이번 지방 보궐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겠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고 인사검증 과정은 정읍에 살고 있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후보자 될 사람들의 세평과 지나온 삶의 궤적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성민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의원님께 사유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니까 너무 방대해서 여쭤보기도 좀 죄송하고, 좀 전에 얘기하실 때 그 이제 정치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정치 학교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제 의견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되게 이제 우리가 정치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원들에게 뭔가를 뭐 교육한다라는 표현을 저는 좋아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당원들이 우리보다 훨씬 현명한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오히려 그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제안이라면 제안인데요. 이 결국은 그 정치 아카데미들이 요식 행위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제도로 반영되는지를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그런 게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커리큘럼에 넣어서 좀 아까 설명하시다가 조금 시간이 모자라셨던 것 네. 같으니까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아카데미 혹은 정치학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우리 당원의 수준은 강의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지역의 간담회를 제가 전국을 이렇게 다녀봤는데 나오는 질문의 수준은 항상 TV 토론이나 혹은 정책 토론에서 나옴직한 그런 질문들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법안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고 저희는 그게 우리 당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산들을 엮어내는 것이 정치학교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녀보면 저희 당원들은 대충 세 카테고리를 나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특정 정당을 하셨던 분, 그리고 그 정당도 크게 두 정당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 번도 정당 가입을 하지 않았던 분들, 이렇게 대충 세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정책, 우리가 중앙당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고 자료를 많이 주십니다. 저희가 강조하는 사회권 선진국 역시 그것을 구체화해가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 그리고 각 생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다양한 배경의 정책적인 제안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엮어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치 아카데미의 핵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주도권 토론을 하니까 긴장도가 살짝 높아집니다. 서로 날카로운 질문이 던져졌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향후 오늘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당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답변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당원들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을 추첨을 통해서 대답하는 토론 순서입니다. 조국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차 전국 당원대회 최고위원 후보 온라인 토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질문을 직접 공모를 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다양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그 질문 중에서 선관위가 최종 선정하고 최종 검토하여 최종 100여 개의 질문을 추렸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질문 중 제가 직접 추첨을 해서 후보자님들께 질문을 드릴 생각입니다. 공통 질문 1개와 후보자당 개별 질문을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공통 질문을 뽑아서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16번 질문입니다. 16번 질문. 화면에 질문이 나오니까요. 후보자님들께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답 순서는 김선민, 황명필, 정도상 후보 순서대로 하고 제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 종료 5초 전에 1회 타종, 종료 시간 10초 경과 시 생중계 마이크 소리는 소거가 됩니다. 김선민 후보 시작하시죠. 네,
고령자에 대한 우리 당의 차별에 대한 입법 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초기 노인들에게는 노인 소득 보장.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최악입니다. 40.4%입니다. 그리고 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당의 가장 차별화된 입법 전략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후기 노인에 대해서는 이 신체 기능 상태가 저하된 분들에 대한 돌봄 정책을 하는 것이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초기 노인에 대한 노인 소득 보장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21대 국회 마지막에서 거대 양당이 서로 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당시에 국민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 13%, 소득 대체율 50%에 달하는 모수 개혁안과 각종 국민연금 구조 개혁안을 합의를 했지만 거기에 그것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은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제시한 13% 소득 대체율 50% 안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고 이미 저는 국민연금 개혁 법안들을 5개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대책일 것 같습니다. 후기 노인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돌봄을 확충하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명필 후보님. 제가 어지간한 토론은 그냥 그래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질문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원내의 이제 입법 전략이기 때문에 원에 있는 저한테 당이 어떻게 입법을 할 건지를 이제 물어보시니까 제가 의원들 한 분 한 분한테 사실은 의견을 여쭙지를 못해서 어찌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김선민 의원님이 사실은 또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한 거를 몇 개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더더욱 좀 뭐 쉽지는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 초고령화 사회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인구 절벽과 더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국민연금을 처음 만드는 걸 보면서 야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당시에 개발도상국 그 금리가 15%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뭐 노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점차 그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하게 만들어 놨다가 미래 세대의 이제 그 출생률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렇게 같이 대두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상당 부분은 그 제도권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센터라든지 그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원내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혁신당은 그 사유권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김선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더해서 시간이 다 됐군요. 네, 종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두상 후보님 부탁합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고민을 많이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초저출산과 고령화 노인 사회 인구 소멸에 관련해서 이것을 자원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생명의 입장으로 보자는 말씀은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생명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노인들 중에서 치매 환자랄지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요양병원에 가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 가족 중에 한 명을 돌봄인으로 국가가 고용하는 방식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노인들이 가족 중에 한 명, 뭐 딸이나 아들 중에 한 명이 국가가 고용하는 형식으로 돌봄인이 된다면 그 가정이 망가지지도 않을 터이고 그 가족이 자기 부모를 보살피게 됨으로써 보살피는 것으로서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받는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이 매우 즐거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혁신당은 차별화 전략으로 중증 장애인이나 중증 병환에 걸린
노인들을 위하여, 노령 인구를 위하여 가족 중에서 돌보민을 국가가 고용하는 제도의 법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사후적으로 정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보충을 드려야 될 게, 제가 이제 지금 세 분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추첨을 해서 뽑았던 질문이 제 화면으로는 보이는데 여기 시청자분들, 당원 여러분들은 질문이 보이지 않나 봅니다. 실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질문을 해주신 분은 고양시 덕양구에 사시는 원정범님의 질문이고, 질문 내용은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차별화된 입법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였습니다. 이 질문이 제가 그 구두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세 분이 답변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원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건데, 지금부터는 제가 후보님들께 각각 2개의 추첨 질문을 드립니다. 순서는 기호 2번 황명필 후보, 3번 정도상 후보, 1번 김선민 후보인데요. 제가 여기서 뽑아서 황명필 후보에게 2번, 정도상 후보에게 2번, 김선민 후보에게 2번 이렇게 드리니까 연속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한 시간은 각 질문당 1분 30초이고 답변 종료 3초 전에 1회 타종, 종료 시간 10초 경과 시 생중계 마이크 소리는 음소거됩니다. 그러면 질문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질문 황명필 후보에게 가는 질문입니다. 네. 서울 성북구에서 이강민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검찰개혁 꼭 이뤄주실 거지요? 후보자들의 각오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서초동 집회도 그렇고 지금의 그 윤석열 탄핵 집회까지 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열린민주당 때 국회의원 후보를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열린민주당은 친조국당으로 검찰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정당이었습니다. 후보들이 다 모였을 때 제일 먼저 주문한 것이 핸드폰을 다 아이폰으로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검찰과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으니 어떤 대화의 내용이 나가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로 저는 지난 총선 때 그 검찰과의 싸움에 임했습니다. 저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의 이 일이 제 정치적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지고 싶지 않습니다. 꼭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고, 제가 마지막 발언에서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싸움의 모든 것을 걸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얻었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황명필 후보께 드리는 2번째 질문 뽑겠습니다. 6번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최우섭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본적인 그 노동 정책의 기조는 예전 정의당의 기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의당이 했던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기타 등등 여러 좋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노동자의 도시인 울산에서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 노동 현장의 애로사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 자신이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실제로는 그 70m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노동이 약하다는 얘기를 사실은 조금 듣거든요. 노동 현장 사람들한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현장 노동자들은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감안해야 되는 것이겠죠. 신장식 의원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노동의 문제가 노동위원회보다 정무위원회, 즉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많이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 구성할 때부터 신장식 의원께 꼭 정무위를 들어가 달라. 그럼 노동자들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고 함께 해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결국 정무위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 당의 방향이 노동자들을 위해서 더 진보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호 3번 정도상 후보님께 던질 2개의 질문 중 첫 번째 걸 뽑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하시는 이정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 당 지지율 중 가장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젊은 층과 영남 지역의 지지율을 높일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당에도 젊은 층의 지지가 상당히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미디어가 우리 당을 젊은 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심을 저는 매우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청년위원회 구성을 좀 빨리 하고 청년위원회 우리 중앙당의 청년위원장과 각 시도당의 청년위원장이 활발한 커뮤니티를 형성해내고 청년들과 함께 조국혁신당의 여러 정책과 제도들, 시스템을 설명하고 함께 놀아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구성을 많이 해내기만 한다면 저는 젊은 층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빨리 청년위원회 구성에 상당한 힘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영남에서의 지지층은 사실 민주당은 그동안에 영남에서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약간 중보합세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이 등장했기 때문에 영호남 간의 지역 감정의 완충 시대에서 우리 조국혁신당이 영남에서의 진보성을 확보해내는 그 지점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영남에서도 지지율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정도상 후보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7번 질문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살고 계시는 김주선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조국혁신당이 해야 할 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이것은 저의 전공 과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2000년부터 남북 민간 교류의 실무를 매우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한 50번 정도 방문했고 2019년까지 북한의 아태 의원들과 블라디보스톡에서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우리 당은 두 국가 평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국가 통일 체제로 가려고 하면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분단 체제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두 국가 두 개의 체제로 가서 먼저 상호 교류와 항구적 안정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여서 국가가 국가 간의 교류, 즉 외국과 외국 간의 교류의 방식으로 남북 교류를 다양한 종류에서 한다면, 즉 민간 교류를 할지 기업 교류를 할지 이것을 국제법에 의해서 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에는 김중영 의원께서 외교안보 전문가로도 계시는데요. 김중영 의원님과 함께 이 문제는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쪽에도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도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호 1번 김선민 후보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경기 의정부에 살고 계시는 이준석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 외에 우리 당이 추구하는 방향을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이 아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동안 포스팅도 많이 했고 많은 대화도 했습니다. 사회권 선진국이란 단어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단어고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꼭 필요한 것들을 큰돈 들이지 않고 보장받는 나라입니다. 과거 복지국가와 어떤 점이 다를까? 그런다면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국가에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다. 이 수준은 보장해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나라가 사회권 선진국입니다.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살고 싶은 나라,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나라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개별 입법이 필요합니다. 노동,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그리고 건강,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문화와 과학기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개별 입법이 필요합니다. 그건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은 개헌입니다. 지금 헌법에도 일부 사회권 조항들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보장받는 것은 새로운 개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김선민 후보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12번 질문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살고 계시는 최성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 야권 세력의 단합을 이끌고 견인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셨는지요? 네,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내에서 야권 세력의 단합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교섭단체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그 정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달간 우리 당의 원내의 역할은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원을 찾자고 하면 3월 3일 저희가 처음 창당을 하고 지속적으로 야당의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이끌어왔고 그래서 야당이 개혁 입법 그리고 개혁적인 과제 그리고 총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데 우리가 아주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원을 하고 나서는 모든 상임위에서 우리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방향을 예인해 왔습니다. 법사위에서도 그렇고 복지위에서도 그렇고 과방위에서도 그렇고 모두 민주당은 움직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 역할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인을 한 분야에서는 모두 민주당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개혁의 성과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저희의 이름으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 여론도 조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질문을 다 여기서 뽑았는데요. 실제 수도권 지역 질문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게 수도권 이외에서 해주신 질문들은 추후에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회를 보시는 당원 여러분 또는 질문을 해주신 또 시민들 경우에 있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수도권 아닌 지역에서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의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그 소개할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후보자님들에 대한 그 평가가 일정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거의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무리 발언 순서만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각 후보당 1분입니다. 마무리 발언 10초 전에 1회 타종, 종료 시간 10초 경과 시에 생중계 마이크 소리는 음소거됩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 3번 정도상, 기호 1번 김선민, 기호 2번 황명필 후보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도상 후보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조국 당대표 후보를 사회자로 모시고 훌륭하신 김선민 의원님과 또 훌륭하신 울산시당 위원장 황명필 후보님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저는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호남의 조국혁신당의 교두보를 놓고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과 스케일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당의 후보는 시민적 진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당에 입당하는 시민들도 역시 시민적 진보성을 가진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되어서 우리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과 스케일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기호 1번 김선민 후보님 마지막 발언 준비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고위원 후보 기호 1번 국회의원 김선민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창당, 국회의원 12명 당선, 우리가 함께 쓴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전투 같던 선거를 축제로 바꿨습니다.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창당 4개월이 지났습니다. 뜨거웠던 열기를 모아서 100년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선민은 조국혁신당을 100년 정당으로 이끌 경험과 역량이 있습니다. 저 김선민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최고를 넘어 최강위원이 되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선봉에 선 쇄빙선, 김선민 최고가 이끄는 예인선, 멋지게 나아가는 조국혁신당호,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으십니까? 기호 1번 김선민을 크게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호 2번 황명필 후보님 마무리 발언 부탁합니다.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다들 너무 잘하시다 보니까 토론으로는 큰 차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만의 강점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젊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 경험은 제가 제일 많습니다. 젊은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뛰어다닐 수 있고, 경험이 많으니 문제가 있을 때의 해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당에 합류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검찰과 싸우다 몇 년간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질 각오, 그것이 가장 큰 저의 강점입니다. 젊은 패기, 기호 2번 황명필입니다. 세 분 후보 모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보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께서도 어느 후보의 장점이 돋보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토론회가 끝이 아니라 이후 계속되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7월 20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조국혁신당은 지도부를 새로 뽑고 당헌 당규를 바꾸고 이름으로써 전체적인 조직 정비를 할 생각입니다. 이에 기초해서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또 그리고 전국 정당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향후에 이제 조만간 선거가 시작될 것인데 직접 보신 분들도 당연히 투표하시겠습니다만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께도 유튜브 영상이 있을 거니까요. 오늘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께 시청을 권유해 주시고 오늘의 토론, 앞으로 이어질 토론을 보고 난 뒤에 투표를 행사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